하이하이. 네, 그러면 제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외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C200 카브리올레 차량 같은 경우는 AMG 패키지가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런 프론트 립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릴이라 그래서 AMG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19인치 AMG 휠이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은색깔로 돼 있어서 많이 튀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컨티넨탈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몇 킬로였지? 뭐 몇십 킬로 정도 펑크가 나도 갈 수 있다고 해요. 뒷부분을 보시면 C200이라고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기구가 이렇게 두 개, 이게 뭐라고 하죠? 디퓨저? 디퓨저도 AMG 라인이기 때문에 좀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거는 뒷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긴 한데 스포일러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C43이나 C63은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거를 밖에서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츠키에서 잠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차량을 탑승을 안 해도 이렇게 닫고 열 수가 있어요. 탑을 여는 것은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트렁크 공간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한번 트렁크 공간 보실까요? 네, 내부를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시트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시트 열선 옆에 목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목 뒤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 오픈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는 이상하지만 안에서는 안 춥게 오픈을 하고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시트 벨트,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딱 내렸다가 딱 탈 때 뒤에서 이렇게 나와서 벨트를 차기 편하게, 그리고 또 차면 한번 조여주면서 안아줍니다. 보면은 아이패드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참 그런 게, 내비게이션이 우선 순정 내비게이션은 정말 안 좋아요. 핸드폰 내비만 사용해야 되고, 보면은 아이패드처럼 생겼으니까 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터치 전혀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조그 셔틀이라 그러나요? 이걸로 이용을 해야 돼요. 핸들은 이렇게 D컷 핸들, AMG 차량처럼 D컷 핸들이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딱 봤을 때 저는 모닝을 원래 탔었기 때문에 또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처음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고, 사실 E클래스에 비교하면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렇게 이 버튼을 올리게 되면 여기 앞에 부분이 올라오고, 그리고 뒷부분도 윈드 디플렉터라 그러죠.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 때 차량 내부로 바람이 많이 들이치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올리면 뚜껑이 이제 오픈 되는 거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앞으로 누르면
탑이 닫힙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그리고 탑을 열고 닫는 건 주행 중에도 가능한데 시속 60km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리면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바로 닫을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출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내가 차를 지금 1년 하고 3-4개월 탔잖아. 너가 보면서 궁금한 거 없었어? 그 소프트 탑으로 돼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거나 그럴 때 새거나 하진 않는지. 솔직히 좀 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 전혀 그런 거 없고, 물이 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냄새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고. 그래? 아, 내 옆에 딱 타면서 네가 나한테 막 이거 이렇게 바꾸면 막 더 잘 나간다 막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드가 한 4개가 있었던 것 같아. 3개인가 4개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 뭐 옆자리에서는 이게 변한 게 안 느껴졌어. 사실 딱히 소리 말고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스포츠인가? 그걸로 바꾸면 왕 하는 소리가 좀 나는 거? 정도 말고는 난 모르겠거든. 그냥 얘가 더 밟는구나 정도인데, 그 운전하는 입장에서 뭔가 좀 변화점이 느껴지나? 아, 이 차가 확실히 뭔가 좀 더 스포티하게 변한다, 약간 이런 게 느껴지나?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 모드별로 차이가 있긴 있어. 그래? 엑셀감이 좀 다른 그치? 느낌이 있는 거지 확실히. 응답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엑셀 응답성이 되게 빨라져. 느낌으로. 나는 성격이 좀, 너도 알겠지만 잔 걱정이 많고 약간 부정적인 편이고 근심 걱정 덩어리잖아. 차를 딱 댔어. 근데 나 불안해서 어디 못 갈 것 같아. 누가 내 차 소프트 탑을 찢어 놓진 않을까. 아, 소리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안 그래? 새 차 샀을 때는 걱정하게 되지. 모든 그 소프트 탑뿐만이 아니라 괜히 차를 누가 긁고 가지 않을까, 이런 비싼 차를 처음 사봤으니까. 그럼 오픈카의 장점은 뭐야? 열리는 거 빼고의 장점은 사실 없지. 왜냐면 단점뿐인 게, 그러니까 열리는 것뿐인 거지. 장점은. 왜냐면 단점이 그런 이유로 많지. 같은 C클래스 차량인데도 뚜껑이 열린다는 이유로 보험료도 비싸지. 거기다가 트렁크도 너무 좁지. 탑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열리는 이유로 장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주행할 때도 되게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되게 기분도 좋고, 예를 들면은 탑을 열고서 실내 세차할 때 일어서서 되게 허리를 안 굽히고 세차를 해서 실내 세차할 때는 되게 편해. 일어서서 이렇게 세차하면 되거든. 저번에 우리 주문진 갔을 때도, 우리 제주도 갔을 때는 차를 코나를 빌려서 탔지만, 주문진 갔을 때는 너 차 타고 갔잖아. 그치. 그때 좀 날씨 더웠는데도 밤에 좀 선선해지면 뚜껑 열고 달리고, 또 해 좀 없고 이러면 뚜껑 열고 달리고 그랬잖아. 비 올 때 천막에 투둑투둑투둑 빗소리 떨어지는 게 감성이 있어. 맞아. 약간 ASMR처럼. 그치. 그 빗소리 들으면서 좀 잔잔한 음악 듣고 이렇게 딱 눈 감고 누워있으면 되게 운치 있지. 그런 거 평소에 안 하는데 괜히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 좋아 진짜. 솔직히 너가 오픈카 사서 제일 득본 사람은 나일지도 몰라. 저녁에 퇴근하고서 퇴근길에 딱 오픈하고, 그날 힘들었잖아. 일하고서 퇴근길에 딱 오픈 딱 한 다음에 퇴근을 하면 기분이 진짜,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힐링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 진짜 삶의 하나의 낙이라고 해야 되나? 엔돌핀스. 근데 사실 1년 넘게 타니까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다는 생각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차를 판매를 하고 그냥 다른 세단이나 SUV 차량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뭔가 아쉬울 것 같은 생각은 아직도 있어. 너가 카브리올레를 삼으로써 내가 원래는 나는 진짜 온리 모닝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 그렇게 큰 좋은 차, 큰 차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근데 이거 하나 경험해봤다고 내가 좋아하는 작은 차 중에도 뚜껑 열리는 차가 있네 해서 미니쿠페 컨버터블, 그거에 확 빠져가지고 날 버려놨어. 뭘 버려? 근데 단점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트렁크가 안 그래도 작은데 거기다가 소프트탑이 들어가는
위에 부분까지 막혀져 있으니까 더 작아. 그러니까 높은 이게 부피가 이렇게 높이가 높은 물건을 넣기가 힘들고, 그리고 뒷자리가 있긴 있지만 거의 사람이 타기 힘들거나 오래는 못 타. 그리고 뒷자리에 탔을 때 이렇게 헤드룸도 낮은 편이지만 오픈을 하면 뒷자리는 바람이 엄청 많이 맞아. 부딪히거든. 그 다음 단점은 그냥 C클래스 C200 세단 차량이랑 엔진은 같단 말이야. 근데도 이제 2인승 컨버터블 차량이라고 스포츠카 할증이 붙어. 그래서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 그냥 세단 일반 세단 차량보다 한 2배 정도가 비싸. 그리고 그 다음 단점, 젊은 나이에 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괜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치를 보는 것도 있어. 이 나이에 좀 무리해서 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나이에 좀 더 돈 모아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간 나보다 더 선배고 수입도 더 많은 분들이 더 검소하게 사는데 내가 안 좋게 보이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광현이 뭐 벤츠 타자, 벤츠 뭐 그러면서, 이게 뭐 그들은 그냥 장난이고 뭐 좋게 말해주는 걸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솔직히 좀 부담이 돼. 왠지 어디 뭐 먹으러 갔을 때, 밥 먹으러 갔을 때도 뭔가 내가 더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그렇지 않아도 품위 위주 비용이 괜히 더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물론 내가 그렇게 뭐 카푸어는 아니어서 뭐 돈 없이 막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아니지만, 모닝 탈 때보다는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 너가 모닝을 타고 이제 만났어. 카페에서 만나고, 나는 저거 타고 이제 만났어.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면 내 차가 더 좋은 차니까 내가 조금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왠지 내가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를 바꾸고 나서 주변에서 왜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시승도 같이 가게 되고 차도 알아보러 매장에 같이 갔잖아. E클래스를 시승해보고 C클래스도 시승을 해봤자. C클래스는 이제 카브리올레. 근데 너가 C클래스 카브리올레를 추천해줬잖아. 그치, 내가 강력하게 밀어붙였지. 그치. 왜 E클래스 한급 위인 E클래스가 아니라 C클래스 카브리올레를 너가 추천을 해줬어? 나는 후회는 안 해. 내가 너한테 그 오픈카를 추천한 거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어. 20대에 한번 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맞아. 거기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준 거지. 30 중반 30 후반에 오픈카 타면 아무래도 세간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나이기 때문에 용기 있을 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C클을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 C클이라서가 아니야. 사실 이게 C2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오픈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거가 좀 컸고, 그리고 솔직히 E클보다 C클이 예뻤어. 왜냐면 우리가 그때 탔을 때 시승한 차가 E클은 그냥 E클이었고 지금 C카브리는 AMG 라인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확실히 외관 차이가 좀 컸어. 그치. E클은 좀 늙은 차 같았고, 늙은 그 당시에 차라고 딱 하긴, 그치. 두 개를 딱 비교했을 때 그치. 두 개 비교해보면은 뭔가 저 카브리올레 차량이 조금 더 젊은 감각의 차고,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20대에 타기에는 아빠 차 타고 나온 것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치. 그리고 그때 시승했을 때 뚜껑 딱 열었을 때 그 뒷자리에서도 느껴지는 그 뽕맛. 나는 몇 번 더 열고 타고 싶다. 하지만 나는 차를 안 살 거니까 내 친구가 사게 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지. 그리고 솔직히 후회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사실 내가 득을 많이 봤지. 좋은 친구 둔 덕이지. 좋은 친구가 좋은 차를 둔 덕인가? 좋은 친구가 좋은 차를 산 덕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차 탄 지 한 1년 정도 됐잖아. 1년 넘었지. 한 달에 얼마 든? 이 차 살려면 얼마 써야 됨? 얼마면 돼? 제가 1년 넘게 이 차를 유지하면서 한 달마다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차량 가격은 사람마다 뭐 일시불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할부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할부로 구매를 하면 선수금을 어느 정도 이제 지불을 하고 어느 정도 할부를 하는지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보험료라던가 세금, 그리고 유류비 이런 부분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저는 할부
값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C클래스 C200 차량이지만 까브리올레 차량이기 때문에 스포츠카 할증이 붙어서 다이렉트로 처음에 보험을 들어도 거의 제가 처음 보험에 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세금 2000cc 차량이기 때문에 1년에 세금이 51만 얼마, 이제 52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51만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자기가 얼마나 타냐. 근데 저는 의정부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2000km 정도 주행을 합니다. 유류비는 대략 30만원 한 달에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보험료도 300만원에서 12개월로 나눴고, 유류비는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세금도 51만원에서 12로 나눴을 때 총 한 달에 60만원 가까이 되죠. 59만 2,500원. 그래서 차를 신차로 구매하시게 되면 3년 동안은 그 소모품도 교환을 무료로 해주거든요. 정식 센터에서.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하시면 3년 동안은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 차량 가격을 이제 할부금을 더 더하게 되면, 저는 처음에 차량 가격 6,320만원에서 취등록세 거기서 7%를 하게 되면 442만원, 총 해서 6,700만원이 좀 넘죠. 근데 그 가격에서 할인을 100만원 조금 넘게 받았어요. 100만원 정도 받고, 그래서 뭐 한 6,600만원 정도에서 선수금 3,000만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를 이제 60개월 할부를 했는데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63만원 정도 돼요. 아까 60만원에서 63만원 정도 더 했으니까 한 122만원, 123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차량에 유지하는데 그냥 드는 비용이 한 달에 생각해보면 타이어 금액 빼고도 120만원? 만약에 타이어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나중에 서비스 보증 기간이 다 끝나면 엔진오일도 교체하고 이런 거 저거 하면은 한 150만원, 140만원, 150만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근데 너무 여기 모기가 많다. 야, 와 간지러워 벌써.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꽤 많아. 아, 저희가 지금 어디 공터에 세워놓고 촬영 중인데, 그 모기가 너무 많네. 군대에서 볼 수 있는 3D 다스목이야. 진짜 너무 우선 촬영 여기까지 하고 얼른 이제 모기를 피해서 가야겠네요. 가자. 그러면은 좋은 정보를 저희가 드렸다면 다행이고, 재밌게 보셨다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거나 다음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 들어가세요. 바이바이.